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명 노쇼 백신에 대한 접종도 진행됐습니다. 가상 자산과 관련한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법 제도가 허술한 가운데 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은성군이 전국 최초로 만든 실버 맞춤형 납세 고지서가 정부 혁신 100대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글씨를 키우고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건데 고지서가 바뀌자 세금 납부율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빠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공동체 생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학교 생활 규정 번역본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노쇼 백신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한 후 당일 접종받는 새로운 시스템도 시작됐는데 잔여 물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동네 의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백신 접종 예약자들로 대기실이 가득 찼습니다. 65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별도의 보관 장소가 필요한 화이자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한 겁니다. 주사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많이 아프지도 않고 순식간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백신 접종 예약률은 65세에서 69세는 72%, 70에서 74세의 경우 76.4%로 집계됐는데 전국 평균 접종 예약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명 노쇼 백신에 대한 접종도 진행됐습니다. 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착순 예약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한데 기존 예약자가 대부분 접종을 받으면서 잔여 백신 물량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운이 좋게 예약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그 확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명확하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집단 면역을 확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주 오송에 있는 베스티안 병원을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하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여당 내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낙연 전 총리가 충북 지역 지지 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특강을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국정 철학을 소개하는 한편 충북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행사장에 모인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총리를 연호하며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역 지지 모임인 신복지 충북 포럼이 이 전 총리를 초청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종교계,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에서 2,5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주창하시는 신복지에 대해서 철학을 같이 하고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충북에 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출범식 직후 이 전 총리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습니다. 정치와 국가가 미래 삶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응답할 때라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신복지에 대한 정의를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들쭉날쭉한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 여러 방면, 이것을 우선은 3만 달러 수준까지는 올려놓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최근 균형발전 부총리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기도 한 이 전 총리는 충북 발전과 현안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당대표로 있던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지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주만 빼고 그 외곽으로 돌아간다. 도대체 누가 이런 발상을 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를 피해서 댕기는 것, 그런 기차는 어디다 쓰려고 만듭니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충북의 민주당 당심이 아직은 이낙연 후보에게 많이 쏠려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의 충북 공약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최근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관련 범죄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카지노 게임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광고입니다. 고수익을 약속하고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해 수익성이 좋다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는 지난 2019년 당시 2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투자금으로 보냈지만 결과는 잠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피해자의 가상화폐가 중국 거래소로 넘어가 버려 용의자 추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형사 사법권이 좀 미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거래소가 난립이 되다 보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없는 경우도.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관련 범죄도 최근 3년 새 빠르게 늘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어 피해자를 현혹한 뒤 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아 추적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관련 법이 없어 사전 단속도 안 되고 수사를 해도 거래소가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집행기관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할 때만 위법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결국 사기 범죄, 즉 피해가 발생했을 때 뒷북으로 수사하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법안 10개가 발의됐지만 통과된 건 없습니다. 정부도 가상자산은 화폐도 자산도 아니라며 제도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데 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무부처를 지정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규제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허술한 법 제도 속에 관련 범죄가 판치는 상황. 가상자산 범죄의 원리를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반갑지 않은 납세고지서가 글씨마저 깨알 같아서 잘 알아보기 힘들었던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돋보기를 껴야 보일 정도인데요. 음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만들어 정부 혁신 100대 사례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78살인 박계순 할머니는 납세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깨알 같은 숫자가 잘 보이지도 않아서 얼마를 언제까지 내라는 건지 도통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로 바뀐 뒤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좋지요 뭐. 밝고 잘 보이고 먼저 거는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았는데 돋보기로 쓰고선 봐야서 했어요. 내 식구면 돋보기를 안 써도 잘 보이고. 확 뛰니까 또 내용이 뭐 종류별로 잘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음성군이 개선한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가 2020 정부 혁신 100대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행정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 사례 가운데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겁니다. 납세액과 납부기간 등 핵심 내용의 활자를 3배 이상 키워 중앙에 배치하고 테두리 선을 붉은색으로 그려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새롭게 디자인한 겁니다. 지난 2019년 7월 재산세를 시작으로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39만 건의 음성군 내 모든 정기분 지방세가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로 바뀌었습니다. 고지서가 바뀌자 세금 납부율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81%였던 음성군의 지방세 징수율은 고지서 개선 반년 만에 1.2%가 올랐고 지난해에는 85%로 3.6%나 상승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과 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납세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행정의 발상에서 시작되게 됐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작은 배려가 납세자의 불편도 덜어주고 세수도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언어나 생활 환경의 차이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생활 교육을 위해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의 이 초등학교는 전교생 47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 중 상당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과거 나이든 농촌 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늦깎이 결혼을 통해 꾸려진 다문화 가정과 구별됩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들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입니다. 말과 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국말을 해도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땐 이중언어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학부모 상담이나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중언어 선생님 하루 종일 상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청북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공동체 생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생활규정 번역본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최근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중앙아시아권 학생들을 위해 러시아어도 포함됐습니다. 학생 생활 교정은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 구성원이 약속과 규칙입니다. 한국말 잘 할 수 없고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내 다문화 학생은 6천여 명.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100여 명인데 최근 그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효율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큰 학교에 정식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홍표입니다. 영농철을 맞아 요즘 농가에서는 일손이 가장 귀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이 2년째 막히면서 농촌 곳곳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김태옥 씨. 하지만 올해는 손이 많이 가는 오이는 절반으로 줄이고 고추와 브로콜리로 바꿔 심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막혀 일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일반 내국인들은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또 출퇴근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동네에 있는 대규모 사과 농가. 2년 전만 해도 하루에 외국인 근로자를 20명씩 고용해 열매를 솎아내는 적과 작업을 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아예 구할 수도 없는 데다 지난해 하루 7에서 8만 원이던 인건비가 많게는 10만 원까지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열매 섞이는 4월 말경에 하는데 이것도 경쟁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집다니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때 제때 못 따서 힘들고. 코로나 발병 전인 2019년 충북에 입국해 일손을 도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703명.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0명 넘게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선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 이게 MOU 체결을 해서 한 85명 정도 이렇게 입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일손 돕기와 자원봉사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려 농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이장섭 의원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안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광주 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와 GTX D 노선을 일컫는 김부선과 함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주도심 통과 노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수 청주시 의원은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청주시가 오랫동안 준비하던 트램을 포기하고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지하철을 선택했지만 주장만 있을 뿐 전략적 접근은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도심 지하철은 운영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초기에 고민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방문해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친의 고향이 영동이라며 자신을 충북의 딸로 소개한 나 후보는 야권 대통합의 수건을 이뤄내려면 계파 없이 정치를 해왔고 그 누구와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당대표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충북의 현안인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 충북의 혼인 감소율이 20%를 넘어서며 전국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충북의 혼인 건수는 1,435건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21%나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울산과 경남, 제주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높은 겁니다. 충북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주시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 21명을 충주시 투자유치 시민참여단으로 위촉했습니다. 투자유치 시민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자신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방이전 추진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충주시와 함께 충주유치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위촉식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협력사인 건웅기계와 EN세라믹텍이 각각 동충주 산업단지와 동량면의 승강기 부품 생산 공장, 필터 여과제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천시가 전기전자 소재 기업인 HNS와 제천 3산업단지 본사 이전과 신사업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HNS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광주의 본사와 공장을 제천 3산단 내 9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확장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대규모 투자로 28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로써 민선 7기 출범 이후 기업 투자 유치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는 오늘 연차 대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봉사활동을 평가하고 우수 클럽을 시상했습니다. 충북지구는 코로나19라는 역경 속에서도 회원이 100여 명 순 증가했고 봉사 금액도 30억 원 넘게 달성했다며 봉사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연차 대회에서는 이광우 회장이 42대 총재로 당선돼 오는 7월부터 임기를 맡게 됐습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전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1% 올라 전주 0.16%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전국 전세 가격 평균 상승률 0.1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청주 흥덕구의 상승률이 0.03%로 크게 줄며 청주 평균 상승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진천군이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무원과 군의원, 가족 등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천 복합산업단지 등 3개 지구에서의 투기 여부를 조사했지만 내부 정보 이용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진천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진천군 이월면 4공리에서 57살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드론과 인명구조견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A씨를 찾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